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부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6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90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자신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계란 가격이 이번 주 들어 조금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수가 많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투자 그룹인 어센드 파트너스가 서울 메디칼 그룹에 이어 한미 메디칼 그룹을 인수 합병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한국에서 제조한 냉동구를 섭취한 이후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인 사례가 나타났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통해 만나 부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은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30일간 부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실무 협상팀을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he two leaders also agreed on a partial ceasefire against energy. The technical teams will meet in Saudi Arabia in the coming days to discuss broadening the ceasefire to the Black Sea on the way to a full ceasefire.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력 공급 시설과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이 소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유가 최선의 보호 방안이 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트럼프는 광물 협정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통화에서 광물 협정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경제적 광물 거래를 넘어섰다는 애매한 답변만 남겼습니다. Now we have moved beyond the economic minerals deal. We are at a place of peace. We're at a partial ceasefire and we're moving towards a full ceasefire and a long-standing peace in this conflict.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추가 방공 시스템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찾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미국의 정보 공유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어와 관련된 정보라고 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하라는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모두 참여하는 종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정보 공유는 러시아와의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6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90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자신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검시국에 따르면 지난 3일 렌처 팔레스 버디스의 그린힐스 공원 묘지에서 64살 남성 영송 씨와 92살 남성 윤송 씨가 각각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시국은 90대 송 씨는 타살, 60대 송 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파악했고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2명의 사망자는 부자지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60대 한인 남성이 90대 노부를 총으로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당국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살해 동기를 포함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산타아나의 한 호텔방에서 11살 소년이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타아나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살 소년이 호텔 객실 안에서 여러 곳에 자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55번 프리웨이 서쪽에 위치한 2721 라킨타인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숨진 11살 소년은 호텔 객실 안 침대에서 발견돼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아들을 칼로 숨지게 했다고 신고한 숨진 11살 소년의 어머니인 40대 후반의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여성이 아들을 숨지게 하기 전 어떤 종류의 물질을 섭취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두 사람은 오렌지 카운티 주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인근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15분쯤 유니버셜 스튜디오 3 메트로 B라인 지하철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열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인 용의자가 승객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상체에 흉기를 찔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검거에는 실패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LA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델타 항공편에서 한 남성이 다른 승객들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에 따르면 한 남성이 어젯밤 애틀란타에서 LA로 오던 델타 항공편에서 다른 승객 여러 명을 폭행했습니다. 승객들 간의 언쟁이 폭행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인 가운데 언론은 LA 소방국과 TSA를 인용해 이 남성이 델타 항공편에서 승객 1명을 물고 다른 사람들을 때린 후 저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내 폭행 사건으로 최소 1명의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은 정신 감정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미 연준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2번 연속입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습니다. 2번 연속 동결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4.25에서 4.5%로 유지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최대 1.75%포인트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선 물가 상승률에 대한 장기 전망이 안정적이고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금리 동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While there have been recent developments in some of these areas, especially trade policy, uncertainty around the changes and their effects on the economic outlook is high.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2.5%에서 2.7%로 높였고 경제 성장률은 2.1%에서 1.7%로 낮췄습니다. 역시 관세 영향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심리 지표가 나빠졌지만 실물 지표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겁니다.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는 3.9%로 종전 전망과 같았습니다. 여전히 올해 2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특별히 강경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는 일제히 1% 안팎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시장 금리의 지표가 되는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를 섣불리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연준이 느끼는 불확실성도 크다는 뜻일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계란 가격이 이번 주 들어 조금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수가 많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기준 전국 계란 도매 가격은 12개들이 한 더진에 $4 15센트, 한 주 전보다 $2 70센트가 내려갔고 8달러 선이었던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도매 기준 가격은 $9 48센트로 전주보다 87센트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환경 기준이 엄격하고 운송 비용이 더해져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한 것이 첫 번째로 꼽힙니다. 각 가정의 식탁에서 계란이 사라질 정도로 구매가 줄었고 식당들 역시 계란이 들어간 메뉴의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의 외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t's mixed. I mean, some people have been keeping up with sort of, the shortage of eggs, and so they're not surprised, and other people, are upset because food's really expensive. 아직까지는 도매 가격 하락이 바로 소비자들의 피부로 와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데 이달 말부터는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는 것이 보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변수는 다음 달 부활절입니다.
계란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가격이 요동칠 수 있고 또 올해는 유독 부활절이 늦게 찾아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올해 계란 가격은 지난해보다 41%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향후 가격을 안정시킬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중 하나가 유통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되는 계란은 크게 껍질이 있는 일반 계란과 깨지거나 판매 가치가 떨어지는 계란을 액체 상태로 살균 처리한 가공 계란으로 분류돼 있는데 농무부의 경우 저온 살균 처리 시 안전하다고 규정하지만 식품의약국 FDA는 구분 없이 모든 계란을 반드시 36시간 안에 냉장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그냥 버려지는 가공용 계란이 4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 위한 계란 가격 인하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조시 라일리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2명씩 초당적으로 발의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에 이어 어센드 파트너스가 한미 메디컬 그룹을 인수 합병했습니다. 어센드 파트너스는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품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환원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센드 파트너스가 지난 4일 한미 메디컬 그룹에 대한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어센드 파트너스가 이번에 한미 메디컬 그룹을 인수합병하면서 어센드 파트너스는 한인 커뮤니티 최대 규모의 통합 메디컬 서비스 제공사로 거듭났습니다. 어센드 파트너스는 미국 최대 규모의 한인 커뮤니티를 보유한 LA를 거점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job here is to inspire Korean Americans. As LA goes, the country goes. LA is the model, is the role model for Americans. 어센드 파트너스는 한미 메디컬 그룹과 서울 메디컬 그룹에 소속된 470명의 내과 전문의를 포함 5천여 명의 전문의들을 통해 한인 환자들에게 폭넓은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그룹이 필요 없는 경쟁, 사실 그 모든 자원, 의사의 시간 또 비용들을 환자 잘 관리하는 데 써야 되는데 다른 그 경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웠고요. 합침으로써 더 환자분들을 잘 섬기고 한미 메디컬 그룹은 2년여의 세월 끝에 인수합병이 공식화됐지만 기존 환자들이 받던 의료 서비스와 체계가 당장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받는 그 모든 서비스가 변동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전문의를 보는 그런 허락서라든가 그런 것이 좀 더 순조롭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 인수합병 이후 절차에는 최소 1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초대형 의료 서비스 제공사로 거듭난 어센드 파트너스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성공적으로 미국 사회에 한인들을 정착시킨 이민 선조들에게 보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한인 2, 3세가 한인 사회를 위해 일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know what it's like, and you all know what it's like, and how difficult it was for our parents' generation to live in America, to speak a foreign language, to open a store, work 6-7 days a week, okay, so that we could comfortably go to school, become lawyers, doctors, engineers, and everything else. 어센드 파트너스 산하의 두 메디컬 그룹은 향후 통합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어센드 파트너스는 LA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두 거대 메디컬 그룹의 장점을 모아 한 차원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한국에서 수입한 굴을 먹고 난 후 노로바이러스 발병 의심이 보고돼 리콜과 함께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FDA는 냉동 반껍데기 굴 한국산 144개인 포장 제품을 리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LA에 위치한 한 해산물 도매업체에서 유통한 것으로 한국에서 지난해 2024년 1월 20일과 2월 4일 수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굴이 처음 유통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FDA에 신고된 이후 해당 도매업체가 지난 10일부터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해당 굴을 먹고 설사, 복부 경련, 메스꺼움 등 위장염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면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소비자들이 잠재적으로 오염된 굴을 먹지 말아야 하며 식당과 소매업체는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의 굴을 가공하고 포장한 소매업체, 식당, 그리고 기타 식품 서비스 운영자는 절단 표면과 도구의 교차 오염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전화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CC는 소비자 경고를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AI 음성 복제 사기가 새로운 수준의 정교함에 도달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전에도 발신 번호를 조작해 피해자가 알고 있는 지인의 번호로 전화가 온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지인의 목소리까지 도용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모바일 결제 앱이나 송금, 기프트카드 등으로 돈을 요구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피해자의 입단속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AI 기술을 사용해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짧은 영상으로도 목소리를 진짜처럼 복제하고 복제한 목소리를 전화 사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범들은 시니어에게 손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손자의 목소리를 복제해 현재 감옥에 있으니 도와달라는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는 부탁이나 체포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FCC는 목소리를 믿지 말라고 경고하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확인 전화를 걸되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인터넷 범죄신고센터에 보고된 노인 대상 사기 사례는 2023년 14%가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백악관은 불법 이민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제동에도 대규모 추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지인 엘살바도르행 비행편은 없지만 법원에서 이 사건이 계속 심리되는 동안 불법 이민자를 계속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추방 조치를 일단 중단토록 했고 설령 추방 항공편이 이미 이륙했더라도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불법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고 어제 추방 일시 중지를 명령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 속에 백악관은 오늘 대규모 추방을 지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티 중 수십 명이 올라간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주택가에 모인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데 갑자기 현관 지붕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난 14일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맞아 피츠버그 대학 캠퍼스 근처에서 파티 도중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파티에는 50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10여 명이 앉을 곳을 찾아 지붕 위로 올라가자 무게를 이기지 못한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1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중 3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건물의 구조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파티 중 부주의한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등록금 면제 대상 가계 소득 기준을 기존 8만 5천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대폭 확대합니다. 하버드대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 가계 소득 20만 달러 이하 학부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계 중위소득 8만 610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하버드는 가계 소득 10만 달러 이하 학생들에게는 등록금뿐 아니라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료보험까지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미국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명문대 재정 지원 확대는 펜실베니아 대학이 지난해 11월 20만 달러 이하 학생 등록금 면제를 선언했고
MIT와 칼텍도 유사한 학비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연방 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을 내린 후 대학들에 대한 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틀 연속 가자 지구를 공습했고 지상 작전에도 돌입했습니다. 김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의 탱크가 가자 지구 넷자림 해랑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전쟁 재개를 공식 선언한 이스라엘군이 지상 작전에도 나선 겁니다. 넷자림 해랑은 가자 지구를 동서로 가르는데 이곳이 통제되면 주민들은 남북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공습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현지 시각 19일 새벽 가자 지구 전역에서 포격과 헬기 공격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군사기지 등을 타격했다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테러 목표물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אם לא ישוחררו כל החטופים הישראלים והחמאס לא יסולק מעזה, ישראל תפעל בעוצמות שעוד לא הכרתם. 하마스의 가자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이틀간 공습으로 어린이 180여 명이 숨지는 등 사망자가 430명을 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فجأة مسمعنا للضرب فجأة كنا فوق جديد واستشهد نصهم نصهم. 하마스는 협상의 문을 닫지 않았다며 휴전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협상 없이 기존에 합의한 대로 이행하자는 게 하마스의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정보기관 수장 해임에 반대하고 가자 지구 휴전 복귀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 수천 명은 현지 시각 19일 낮부터 예루살렘의 주요 거리를 점거하고 행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